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월 달이 지나고, 금방이네요. 엊그저께 강의를 한 것 같은데, 8월 달 강의를 이제 시작했나, 이렇게 했는데 벌써 9월입니다. 금방금방 또 날짜가 가고 있어요. 예. 어찌됐든 간에, 뭐, 또 9월달이 다가왔고, 또 천고마비의 계절, 또 이번 달 말일에는 추석도 있죠. 추석도 있으니까, 또 9월 추석부터 해가지고, 뭐, 10월 2일날, 뭐, 임시 공휴일 하다 보면, 뭐, 한 6일에서 7일, 많게는 10일까지, 휴일이니까, 뭐, 또 쉴 때는 팍팍 쉬고, 제대로 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기간이 뭐 일단은 거의 뭐 한 달 정도 남아있는 9월 달이니까 일단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주제는 바람이 불 때를 기다려라. 원래는 강의는 맹수, 호랑이 예를 여기다 호자까지 썼다가 호랑이도 먹이를 잡을 때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바로 뛰어가지는 않아요. 바로 뛰어가지는 않고 막 움츠려 있다가 딱 방심을 할 때 해가지고 팍 뛰어 넘어가잖아요. 사자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엄청 꽉 자세 웅크리고 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여러분들 바람이 불 때를 기다려라 이런 표현이 조금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긴 한데요. 저는 아직까지 이제 요즘 이제 뭐냐 어제부터 그런 매매를 좀 했어요. 물론 어제도 제 원칙대로 또 이렇게 매수했던 종목이 이렇게 지지 라인을 벗어나고 뭐 또 이렇게 제가 원칙 선절 라인을 잡았던 데에서 이렇게 이탈을 하길래 가감하게 손절을 하고 또 이제는 이제 이번에 원칙대로 당분간 제 원칙은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오버나이스를 하지 않고 데이 트레이딩으로만 하든지 아니면 아주 짧게 뭐 이런 식으로만 가져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그렇습니다. 뭐 일단 미 증시부터 한번 볼게요. 이따가 뭐 이거에 관련해서 얘기는 뭐 계속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어제 미 증시는요 혼조세로 마감이 됐죠. 혼조세로 마감이 됐어요. 뭐 고용지표가 뭐 긍정적이고 뭐 그렇게 평가가 됐지만 나스닥은 나스닥은 테슬라가 약세고 또 이렇게 엔비디아가 약세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플은 좀 올랐어요. 그래서 또 월요일 날 근로자의 날이에요. 미국이 노동절이라 휴장입니다. 휴장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휴일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매매가 조금 이렇게 덜 일어나고 그래서 좀 신중한 면이 좀 있었다. 이렇게 뭐 다우 지수는 0.33, 나스닥은 이렇게 또 이렇게 약간 조정, 뭐 혼조세입니다. 혼조세.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자, 뭐 일단 8월 고용이 비농업 일자리가 18만 7천. 이렇게 실업률은 3.8%. 근데 예상이 17만이었는데 오히려 일자리가 많이 늘었고요. 또 이제 실업률이 3.5%였는데 또 3.8% 이렇게 늘었습니다. 예상치가 그랬었는데 그다음에 또 시간당 임금이 전년 대비 4.3%, 전월 대비 0.2%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하회를 했죠. 예상은 4.4%였고 시간당 임금이 또 이제 그 전월 대비 0.3%를 예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또 이렇게 0.2%가 나오다 보니까 하회했는데 일자리가 예상보다 솔직히 좀 높았다고 판단을 해요. 이 12개월 평균 일자리가 뭐 27만 1000 아래로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뭐 솔직히 미국 일자리가 어쩌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은 이 실업률도 알아야 되고 또 일자리 이런 것도 또 알아야 돼요. 자, 뭐 나온 뉴스가 이러니까 뭐 제가 이제 좀 뭐 자꾸 보는 이런 뉴스들이에요. 노동시장 참여율도 전월 대비 약 0.2%가 높아진 62.8%로 마감을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보고, 뭐, 그, 일자리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이렇게,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임금 상승률이 약간, 더 둔화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좀 할 수도 있고, 실업률이 중요해요. 작년 2월 이후, 최고치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인플레이션 뭐 FOMC의 뭐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지금 실업률 고용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2%대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실업률이 고용이 많으니까, 고용이 많으니까 실업률이 이제 또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인플레이션들이 이제 늘어나고 돈이 이제 쌓이니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일단은 뭐 지금 실업률이 작년 2월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한 달 사이에 0.3%나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일단 이게 지금 4%대까지도 실업률이 진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연착륙 이러잖아요. 이러다 보니 이게 연착륙 기준이 실업률이 4에서 5%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뭐 저번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렇게 고용 아니 저기 인플레이션 우리는 2%대를 원한다. 추가로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그런데 뭐 그거를 뭐 소비 지출이라든지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뭐 이런 실업률 이런 걸 보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9월달, 지금 현재 기준이 그래요. 현재 기준이 9월달도 금리가 동결이 예상이 되고, 11월달도 동결에 대한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어찌됐든 간에 고용은 강해요. 아직도 강하고 실업률도 아직은 낮습니다. 아직은 낮는데 일단 뭐 지금 그래도 전년 대비 2월 이후 작년 2월 이후 최고 실업률이다.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것도 금리 인상 동결 개념 이런 것들을 조금 예상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요. 뭐 금리 전망에 대해서 어떤 분은 뭐 아직 지표 인상이 뭐 아직 덜 끝났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이 지표 인상이 끝났다. 인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금리 상승에 대한 뭐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지만 이제 금리 상승은 끝났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저번에 얘기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개인 소비 지출이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급박하게 뭐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는 않을 거지만 소수점 단위로 상승이 나올 수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그 개인 소비 지출 증가가 물가를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자, 뭐,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이게, 나스닥도 그렇고, 보시면, 저기 다우지수도 그렇고, 지금 뭐,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우상향 데이터인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조금 이제 지금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우리나라를 가서 보면 코스닥을 본다면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들. 코스닥이 지금 여기는 에코프로가 올려놓은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에코프로 2차전지 쪽에서 올려놓은 거다. 에코프로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코스닥은 왜곡이 돼 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저기, 어머님이 전화가 와가지고요. 예, 방송 안 받으려고 했는데 꼭 받아야 되는 전화여가지고,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음, 에코프로가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코프로가, 물론 지금은 예전에 주도주였기 때문에 쉽게 밀리진 않아요. 예, 밀리진 않는데 만약에 이 주도주인 에코프로가 밀린다. 여기 만약에 밀린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닥은 당연히, 예, 밀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또 저기 중국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을 저는 접근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저는 제가 선호하는 거는 일상생활에 맞춰서 그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A라는 그룹이, 뭐 어떤 회사가, A라는 회사가요. 자, 어떤 뭐, 저번에 뭐, 부도설이 났어요. 부도설이 났습니다. 예, 부도설이 났어요. 그러면, 뭐, 우리 옛말에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얘기가 있어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뭐, 일부러, 뭐, 옛날에는 뭐, 일부러 막 이렇게, 그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막 이렇게 막 터뜨리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요즘은 이제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런 부도설이 났어요. 그러면 회사가 그냥 자금난이라고 해요. 그냥 자금난. 자금이 많이 부족해요. 예. 회사는 좋은데, 예. 근데 자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부채를, 예, 저기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을 못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가서 은행에 가서 야, 좀 얼마만 좀 유예를 해달라. 내가 최대한 어떻게 해볼게. 안 되면, 뭐, 저기, 회사, 뭐, 땅을 팔든지, 건물을 팔든지,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자, 그런 유예를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면 회사가, 내가 일주일만 달라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땅을 매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한다. 그러면, 한 3개월, 예, 많게는 한 6개월까지 유예를 달라고 그래요. 6개월까지. 예, 3년에서 6개월까지 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우리 3개월로 얘기해 볼게요. 야, 이제 3개월 기간을 줘서 열심히 이제 부채를 상환을 하려고 돈을 어디서 빌린다든지 뭐 한다든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3개월이란 기간이 왔어요. 근데 회사는 부채를 상환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부도죠. 그죠?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 회사에,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여기에서 한번, 이제 이 회사의 주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주가로. 여기에서 이런 뉴스가 한번 나왔으니까, 처음에 나왔으니까, 한번 꽝 했겠죠. 한번 꽝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왔어. 기간을 이렇게 벌어왔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상환을 못했으면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그죠? 예, 여기서부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찍으면 그때서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개입이 아니라 말이 개입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결국은 이거거든요. 예, 정부 개입은 말 그대로 내 말 안 들을 거면 뭐 그냥 회사 그냥 없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뭐 어떻게 알았다. 그때 이제 개입을 하는 거 3개월 이렇게 충격이 오고 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중국의 헝다랑 이제 컨트리 가든 관련해서 컨트리 가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리스크가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예, 이게 그냥 민간이 아닌 국영건설사 38개 중에 18개까지 부실 위기에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 개발이 지금 크단 말이죠. 중국은 GDP가 25%가 부동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부동산을 놓을 수는 없어요. 예, 놓을 수는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기간이 이게 자기네 헝다는 물론 지금 헝다가 뭐 저기 했지만 그때 뭐 디폴트로 이렇게 가지는 않았죠. 근데 그때는 정부에서 그렇게 만드는 건데 이번에 컨트리 가든은 민간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처음부터 정부가 개입을 한 게 아니니까. 자, 이때 개입을 하면 이때부터 이제 괜찮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할게요. 이 컨트리 가든이 얘기가 나온 게 8월 초부터 나왔죠. 그러면 3개월, 8, 9, 10. 저는 그래서, 10월에서 11월 달, 이때가 아마, 어떤 이 중국 부동산에 대한 어떤 위기가 한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9월 말고 10월, 11월 이때쯤. 예. 그러면, 자, 여기에서 갑자기 에코프로 얘기하다가 왜 부동산 얘기를 하냐? 결국은 같은 얘기거든요. 예,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850. 이거는 에코프로가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면 지금 705, 제가 코스닥은 실질적으로 체감 온도는 여기밖에 안 돼요. 잘해봐야 800 정도? 예,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예. 오른 게 없어요. 따져보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너도 나도 지금 신용이 20조가 넘어요. 예, 빚에서 B2가 20조가 넘습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중국발 리스크가 한번 터지고 에코프로가 만약에 한번 이걸 털어내고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거는 제 내피셜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그런 뭐 10월에서 11월 만약에 그런 충격이 온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를 할 거예요. 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올라가는 수순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간이 중요해요.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는 모르는 거죠, 솔직히. 근데 이제 아마 계속 이런 얘기들이 중국 관련돼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 뭐 일단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야 되는 것처럼 예,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대비는 좀 하고 있어라. 예, 대비는 하고 있어라. 그냥 만약에 초이 말대로 이렇게 왔다 그러면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땡큐일 거고, 그죠? 강하게 매수를 해도 돼요. 근데 그냥 이게 이런 게 없어. 그냥 올라가면 그냥 그때 가서 사면 돼요. 매수하면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원래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바람이 불 때를 기다려라 이게 그러니까 타이밍을 호랑이가 먹이를 사냥을 하기 전에 그 타이밍을 꽉 움츠리듯이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싶은 이 얘기를 원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막 서론이 뭐 좀 이렇게 많이 붙고 막 살이 붙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말이 많아졌는데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죠. 예. 자, 어찌 됐든 간에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고 싶은 거는 이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또 이제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온 게 아주 오랜만이죠. 장대 양봉. 여러분들 이거는 의미 있는 양봉입니다. 6% 넘게 올라갔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양봉이에요. 예. 자, 뭐, 삼성전자 중심으로 IT 관련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도 상한가를 가고, 이런 소부장 관련된 섹터가 강세가 나왔죠. 그죠? 그럼으로써 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약간 좀 조정. 예. 자, 제가 SK 하이닉스가
저는 뭐 삼성전자가 저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 많이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기대하고 있는 가격대가 SK 하이닉스는 이 정도 가격이에요. 13만 5천 원 정도가 돌파, 한 이 정도, 13만 4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여기만 돌파를 해준다면, IT 쪽의 반도체하고 AI 쪽하고 같이 해서 시장을 이끌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그 HBM3 진입 소식에 의해서 또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 뭐 이런 걸로 인해가 또 D램 가격 회복이 됐다 뭐 이런 뉴스로 인해 가지고 아주 상당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뭐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주 반도체 쪽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예요. 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물론 어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바닥에 있던 종목 프로텍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보면은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매수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홀딩 안 했어요. 그냥 매도했습니다. 예, 제 원칙이 이제 당분간은 길게 끌고 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이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도 있는데 자 일단은 2차전지 쪽은요, 여러분들,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높아요. 예, 가격적인 부담도 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래서 지금, 주도권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함으로써 반도체 쪽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는지 여러분들 좀 보시면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어제 엔비디아는 뭐 소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엔비디아는 소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강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제가 그걸 못 찾아서, 이건 이제 이 노보노 디스크예요. 바이오 관련주라고 그랬죠? 이거를 이제, 자, 여기서 이렇게 갭을 띄웠어요. 갭을 여러분들. 갭 상승은 이렇게 올라가고 온 다음에, 지금 이렇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삼각 수렴을 하고 있어요. 여기 돌파하면 상당히 강하게 나올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노보노 디스크가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바이오 쪽 관련된 행사가 9월, 10월 하반기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9월 6일 날, 뭐, 유럽 쪽에, 뭐, 사이트, 뭐, 어디든가 뭔가 그것도 있고요. 네, 자, 뭐,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일단, 어찌됐든 간에, 그, 금리가 동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바이오 쪽 뉴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일단, 뭐, 제가,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내려오면 사야죠 라고 얘기를 했던 알테오젠이, 알테오젠 저도, 좋은 회사라고는 저는 판단을 해요. 판단하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제가 검토를 할 텐데, 근데, 바이오 쪽 종목에서 더 좋은 중장기 종목을 제가 찾아서, 저는 알테오젠보다 거기다 좀 투자를 좀 하고 싶어서 이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회사가 이 알테오젠은 매각을 할지 어찌 될지 솔직히 이 머크사 뭐 미국의 머크사에서 좀 인수를 해버리면 가장 좋은 그림인데 머크에서 여기 저기 돈을 줘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머크에서 해버리면 진짜 대박일 텐데 어찌 됐든 간에 알테오젠은 이 구간, 이 추세선 하단에 만약에 온다면 그때 제가 뭐 일부를 좀 들어가든지 할 텐데 어찌됐든 간에 다른 걸 좀 이제 좀 그거는 뭐 중장기로 좀 가져갈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가치 투자다 보니까 그걸 가져가고 요거는 조금 제가 왜냐면 실적이 물론 여기 회사도 이번에 이제 저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알테오젠이 흑자 전환을 했어요. 아주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마일드스톤 기술료 때문에 그런 건데 어찌됐든 간 좋습니다. 바이오 쪽 종목에서 돈을 번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회사는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좀 회사에서 좀 이렇게 주가 부양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주면 참 좋겠네. 그게 참 인색해요. 이 회사가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그 바이오 쪽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테마가 상당히 짧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짧게 보시는 것도, 뭐 어제는 뭐 갑자기 저기에서 저기 들어왔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네옴시티 뭐 이런 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뭐 히림이라든지 뭐 이런 삼부토건, 히림이 상한가 같죠? 예, 삼부토건도 좀 급등이 나오고, 또 SY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이렇게 또 방향성을 틀고,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 시장이 어떻게 이게 계속 테마가 계속 연속성이 이루어질지, 근데 전쟁이 끝나야 이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데, 물론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게 테마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그 재건이 상당히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기 재건 쪽 막 이렇게 전쟁이 나면 철강 쪽도 보셔야 되고 볼 게 참 많거든요.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재건 쪽도 놓치면 안 돼요. 꼭 보고 계셔야 되는 종목들이긴 합니다. 예. 삼부토금도 상당히 뭐 1,000원짜리가 이렇게 5배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조정받고 지금 상승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지금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뭐, 테마가 지금 많이 짧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신성 델타테크 뭐, 보시면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예, 결국은 이제 지금 어제, 뭐, 뉴스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예, 뭐, 이렇게 뭐, 국내에서 내고신 거 어디서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위험하고, 맥신도 마찬가지죠. 예, 맥신도,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죠. 단기 조정 한번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조금은, 네, 너무, 이렇게, 테마사가 너무 짧다, 요즘은. 예, 기간적으로. 그래도, 초전도체는 그래도 좀 연속적으로 좀 갔는데, 맥심부터는 이상하게 되게 짧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당분간, 시장은, 저는 그래요. 일단 아까 부동산 리스크가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당분간은 큰 악재나 호재가 없이 그냥, 예, 완만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어제 삼성 쪽에서 강하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쪽에, 예, 이렇게 해서 바이오래, 반도체 AI 쪽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고, 요즘 뭐 계속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뭐 AI 쪽이 계속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네이버 여기서 쉽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한번 추세를 돌리면은, 예, 제가 얘기했죠. 강하게 간다. 예, 추세 돌리면, 예,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어요. 21선 올라타는 자리들을 잘 봐라. 21선 주봉에서. 예, 그거 한번 올라타면, 예, 그냥 짧게 뭐 본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흐름 타면 그냥 쭉쭉입니다, 여러분들. 쭉쭉. 예, 아주 강하게 가요. 그만큼 세력들이 매집이 끝나고 그때부터 21선을 주봉에서 20선을, 20주선을 올라타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예. 뭐, 로보테마도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그제 이렇게 상한가하고, 예, 어제도 이렇게 흐름이 나왔지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테마성이 짧다고 그랬죠. 예. 왜냐면, 힘들어요. 저도 이 T 로보틱스를, 예,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나 엄청 흔들어대고, 또 올라가면서 매도를 딱 이날 했거든요. 근데 또 다음날 저렇게, 수요일날 매도했는데 말일날 또 이렇게 강하게 급등을 내주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그게 제 복이니까. 예, 근데 짧게 가져가요. 저는 짧게 뭐 긴 거보다 짧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고, 예. 테마가 연속성이 있고 막 그러면은 뭐 괜찮은데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근데 뭐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 뭐 그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없어요. 예, 로봇 관련주들은. 예, 또 이제,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중국에서 로봇 관련 해가지고 이거 중국도 상당히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도 HBM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지금 반도체 이런 쪽 진행하고 있는데, 예, 아마,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자체 생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예, 아마 이제 더 앞으로 이제 그런 기술, 뭐, 이런 스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 많이 빼가려고 할 텐데, 예, 뭐, 일단, 어때 잘 지켰으면 좋겠고, 예. 자, 여러분들이, 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죠. 예, 그거를 요거 이제 한번 충격이 좀 올 수도 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달 갔잖아요. 2달에서 3개월 이내에, 많게는 6개월 이내에는 한번 출렁거리지 않겠냐.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여기에 있는 매수자들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충격 한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충격 한번 줘야죠. 예. 물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예. 근데 요 선들이, 보시면, 요 선들이 의미가 있는 선들이거든요. 예. 이게 규칙적인 선들이라, 예. 요 횡단선이요. 횡단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요 추세선이, 자, 요 추세선 보이시죠? 요 추세선이 의미 있는 추세선이에요. 예, 그래서 요걸 만약 이탈을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긴장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 이탈하고 이 850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겠다. 예, 이렇게. 물론 지금 뭐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현금 가지고 계셔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홍보 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명절이에요. 명절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자, 뭐, 지금, 대표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예, 지금 이렇게, 김옥원 침향단, 이게 지금 인터넷 12만 9천 원 하는데, 회원님들한테는 지금 5만 9천 원에 배송비 무료예요. 예, 5만 9천 원에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59,000원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법성포 영광굴비도 지금 진행합니다. 이번에도 가격은 동일해요. 택배비라든지 엄부자재 굴비값 다 인상됐는데 인상됐는데 제가 약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영업하는 게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미리 투자를 해요. 여기에다가 일부를 조금 금액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좀 가격을 나한테 싸게,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공급할 거, 10,000원에 공급할 거 저한테는 9,000원에 줘요. 예를 들어서, 싸게 줘요. 그래서 그 마진을 여기에서 제가 약간 투자를 해서 이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올라가는 것들을 제가 조금 찾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격은 동일하게, 자, 이거 사이즈는 동일해요. 사이즈는 동일한데 요 사진 찍으려고 고추장굴비 사진 찍으려고 다시 찍다 보니까 그림이 다른데 사이즈도 동일합니다. 사이즈도 동일하고요. 이거는 물론 오염수 방류하기 전에 일본 오염수 방류하기 전에 잡아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58,000원, 요거는 68,000원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도 하고, 여기 보면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명절 선물 세트 있죠. 여기 쭉 리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좀 많습니다. 과일부터 고기, 한우, 백화점에 있는 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백화점 상품보다 퀄리티가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을 겁니다. 제가 그건 장담하고 더 저렴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올라 있는 거는 뭐 그냥 아주 세 발의 피예요. 제가 가지수만 한 2,400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여기에서 이것보다 또 뭐 더 좋은 거나 아니면 조금 저렴한 거 이렇게 원한 거 말씀하시면 제가 다 추천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양파즙이라든지 뭐 나머지 저번에 제가 비타리움 제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다시 재개가 시작됐습니다. 재개가 됐으니까 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매매는요 항상 여러분들 원칙대로 매매하세요. 물론 제가 뭐 여기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뭐 여러분들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잊지 마시고 기본과 원칙, 욕심은 조금만 줄이시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을 겁니다.
원칙 한 번 더 상기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초기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